집값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것 같은 지역 몇 군데 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조심스러우실 것 그 같아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사실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좀 무모한데 그렇죠. 지금은. 근데 뭐 그 부분에는 사실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어떤 지역들이 이제 가능하냐, 저는 특정 지역을 사실 꼽기에는 조금 네. 제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제 정보가 짧은 편이고요. 네. 다만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주변 중개업소나 이런 정도를 통해서 자기 관심 있는 지역에 사실은 충분히 호재가 개별적으로 있다면은 그 호재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추진 가능성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 네. 교육. 교통. 그 여건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통 같은 경우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는 뭐냐면 선택에 있어서 파워는 결국은 그 선택 자체가 장기간까지 굉장히 많은 뭐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 수익 아니면 실수요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편의라든지 네. 또는 자기가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그동안은 철도라는 부분들이 지하철을 포함해서 전철이나 그렇죠. 일반 국철이나 등등해서 철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황금 구름이가 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가 작년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공급을 강조할 때 많이 이제 등장시키는 하나의 그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GTX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아마 뭐 수도권 대심도 네. 고속철도, 급행철도인가 그런데요. 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호재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정받는 지역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은 뭐 그거로 난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 이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인데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식을 우리는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정확한 지적이시네. A, 맞아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심지어 D 노선까지 만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택팔이 하듯이 정부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GTX 사업들은 초반에 사실은 경제 타당성 BC를 네.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정부가 면제를 해줘 버렸죠. 네. 아, 경제 그렇죠. 타당성 검사.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철도 사업 자체는요, 이게 경제 타당성 검토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진행되다가도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노선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는 GTX라는 그 교통 호재에 지나치게 올인하는 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들이 있다. 그걸 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 부분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네.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아까 기본적인 해당되는 지역에 호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교통과 교육을 말씀드렸고 서울 시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울 시내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각 호재들이 있지만 큰 축에 있어서는 강남의 큰 흐름 네. 또 강북의 큰 흐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뭐 어떤 강의장에서만 하는 얘기지만요. 네.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강남역 혹은 또 강남 다른 쪽에 어떤 그쪽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어떤 발전의 핵심이 어떤 반포라든지 이런 쪽의 핵심이 네네네.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역과 네. 그다음에 잠실까지 이어지는 영동대로 그쪽이 핵심의
이제 중심에 서지 않을까. 그 부분이 결국은 강남에 네. 가장 우뚝 서는 아마 GBC가 완성이 되고 네. 그 앞에 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위에 공원이 생겨난다면은 그 부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 한류 부분에 그걸 갖다가 메카로서 또 새로운 또 발돋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면서 그쪽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강남의 그 지역 옆에다가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이제는 아까 제가 교통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다가 거리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시간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유망지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강북과 이제 결국은 경기도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최근에 와서 상암 지역과 연계되고 또 방송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쪽 지역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급하게 변모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으로 바로 오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건너서 이렇게 건너 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돌다리 정도로도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아파트가 아무래도 아까 좀 나왔지만 아파트 또 그게 안 되면 연립이나 뭐 빌라 이런 네.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는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내 생각이 듭니다.